역사는 때로 한 사람의 죽음 위에 새로운 시대를 씁니다. 1392년 봄 개성의 선주교에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의 주인공은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한 선비 정몽주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성리학의 거장이자 외교의 달인이자 시대의 지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일부 시대의 배경 14세기 고려 무너지는 나라. 정몽주가 태어난 14세기 고려는 한마디로 흔들리는 배 위에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내려왔고 남쪽 해안은 왜구의 노략질로 피폐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새 패권을 잡으면서 고려의 외교는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귀족들은 사리사욕에 바빴고 민심은 황폐했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성리학을 공부한 젊은 사대부들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중심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몽주와 이성계. 처음에는 같은 꿈을 꾸었지만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두 사람이었습니다. 2부 정몽주의 탄생과 성장. 1337년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나다. 1337년 경상도 영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출산 전날 밤 꿈에서 난초 화분을 안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꿈을 꾸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름은 목난, 훗날 몽룡이라 불리다가 결국 몽주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호는 포은, 텃밭에 숨은 선비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이 남달라서 9살에 이미 사설을 줄줄 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급 관리에 불과했지만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정몽주는 어머니의 뒷받침 아래 공부에 매진했고 마침내 1360년 고려 공민왕 9년의 과거에 응시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장 연속 장원급제, 즉 3번의 시험을 모두 1등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이런 기록은 고려시대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3부 성리학의 선구자. 조선 성리학의 뿌리를 놓다. 정몽주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의 성리학을 뿌리내린 사상가였습니다.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에서 발전한 유교의 한 갈래로 도덕과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당시 고려의 불교 문화에 익숙한 귀족 사회에서 성리학은 일종의 혁명적 사상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이 성리학을 이론으로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현실 정치에 이 사상을 접목하려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길제였고 길제의 학통은 훗날 김종직으로 이어지며 조선 살인파의 정신적 뿌리가 됩니다. 즉 조선 500년의 유교 문화는 정몽주라는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고려 사람이었지만 조선의 사상을 미리 심어놓은 인물이었습니다. 사부 외교의 달인. 목숨을 건 일본 사행. 정몽주의 또 다른 면모는 탁월한 외교관이었습니다. 1372년 고려 조정은 그에게 일본의 사신으로 가라는 명을 내립니다. 당시 일본 사행은 단순한 외교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외구 문제로 양국 관계는 극도로 험악했고 사신이 폭행당하거나 억류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그는 뛰어난 학식과 당당한 태도로 현지 유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외교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왜구에게 잡혀간 고려인 포로 수백 명을 석방시킨 것입니다. 이 성과는 당시 고려 조정을 크게 놀라게 했고 정몽주의 이름을 온 나라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명나라와의 줄다리기. 1384년에는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됩니다. 당시 명나라는 고려에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명황제에게 조리 있는 논리와 절도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부당한 요구를 상당 부분 철회시키는 성과를 올립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5부 행정가이자 개혁가. 민생을 돌본 현장 행정가. 정몽주는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방관으로 파견될 때마다 직접 발로 뛰며 민생을 살폈습니다. 수리시설을 정비해 농업 생산량을 높였고 억울한 백성들의 소송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특히 외구 피해가 심한 연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방어시설 구축과 주민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사회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다. 중앙조정에서도 정몽주는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귀족 집안들이 광대한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농민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몽주는 토지제도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성계 세력과 뜻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개혁의 방법론에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는 새 나라를 세우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정몽주는 고려를 바꾸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6부 운명의 갈림길. 이방원의 시조 일원들 어떠하리. 1392년 초 고려와 새 왕조 사이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그가 잔치자리에서 읊었다고 전해지는 시조가 바로 그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우리 함께 손잡고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시조를 읊었습니다. 그것이 불후의 명작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1000번을 죽어도 임금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한편의 시조로 정몽주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7부 선주교의 최후. 1392년 4월 4일 그날 단심가를 듣고 돌아간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회유가 불가능하다면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92년 음력 4월 4일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개성의 선주교 위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퇴를 든 조영규 등의 습격을 받은 정몽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선주교의 돌 위에 흩어진 그의 피가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 붉은 반점처럼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옆에는 대나무가 솟아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리 이름이 선주교가 된 연원입니다. 실제 선주교는 오늘날 북한 개성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8부 죽음 이후의 빛. 고려의 멸망과 그의 복권. 정몽주가 죽고 석 달 뒤 고려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1392년 7월 이성계는 새나라 조선을 건국합니다. 정몽주를 죽음으로 모은 이방원은 훗날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후 정몽주를 역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충신의 표상으로 복권시켰습니다. 조선의 지배 이념인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몽주야말로 군신유해, 즉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덕목을 완벽하게 실천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401년 태종은 정몽주에게 영의정을 추중하고 문충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을 적이 아닌 스승으로 모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9부 정몽주의 유산. 그는 왜 지금도 기억되는가? 정몽주가 세상을 떠난 지 6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교과서에 실려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당신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계와 손을 잡았다면 정몽주는 새 왕조의 1등 공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길 대신 고든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단심가는 단순한 충절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위해 죽겠다는 한 인간의 가장 진솔한 선언이었습니다. 선주교의 돌 위에 새겨진 그 핏자국처럼 정몽주의 정신은 역사 위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조선 성리학의 뿌리, 외교와 학문의 선구자,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끝까지 맞선 한 인간. 그가 포온 정몽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몽주와 끝까지 대립했던 이방원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